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되니까 좀 더 남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들리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요? 다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개인정보 우리 국민점검단 발대식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 한 해 우리 국민점검단 활동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조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립한 53번째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나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데이터 시대이고 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개인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편의의 여러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 오남용 등 여러 가지 불안한 느낌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제 출범을 한 이후로 약 한 9개월 동안을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정책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점검단 하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인 안심번호라는 것도 만들어서 휴대전화번호 대신 실기명부에 쓰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혹시 이 QR 체크 같은 게 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하신지 국민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직접 기사랑 같이 점검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가 뭐 조사 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를 또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 최소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한 67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루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적절한 어떻게 보면 동의 없이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다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해보려는 이 점검단을 한번 저희가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처음 회의고요. 또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제 1기 멤버가 되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자세한 설명은 들으시겠지만 국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우려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점검단에는 국민 여러분을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오늘 우리 참석하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또 생활에서 직접 뭐 택배 송장을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오남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제 설립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전도사가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지원의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뭐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보호되고 있다는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다 모셨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3분밖에 못 모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직접 모시고 같이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점검단을 운영을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계획 담당관 강대현입니다. 저희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이제 시사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큰 틀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좀 방향하고 내용 등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국민들과 함께 찾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점검단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점검단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30분께서는 그걸 대표해서 국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이제 함께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올해 말까지 생활 곳곳에 숨은 개인정보의 어떤 위험 요인, 침해 요인, 개선 사항들 함께 찾고 또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조치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사실 이제 보시면 좀 준비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위원분들 우리 참여해주신 점검단 분들께서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들 얘기해 주시고 또 바꿔야 할 것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잘 쌓아서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로 이제 국민들과 함께 바꿔나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큰 개요는 이제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이제 점검단 분들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 여러 위험 요인들 개선 과제를 저희가 발굴하면 모든 걸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제한돼 있고 저희 뭐 인력이나 예산상 없지 않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를 우선순위로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과제 중심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나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국민점검단이 제1기에서 이걸 좀 해결했다 이렇게 좀 대표로 성과를 내세울 만한 과제를 찾고 발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여기서 하면 좋을 텐데 코로나 상에 제약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사랑 같이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게 PPT를 나눠드렸고요. 그 PT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점검단 여러분. 계속 온라인으로만 만나뵈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주상현 사무관이랑 계속 전화도 드리고 이메일도 계속 드렸는데요.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잘 읽어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진화되고 있고 뭐 법적으로나 또 키사 또는 개인정보위원회만 단독으로 나서서 뭐 마구 못하게 잡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좀 어떻게 많이 우리가 나의 소중한 정보를 지킴과 동시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냥 카테고라이즈를 대학생, 일반인, 전문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분들이시고요. 특히 개인정보에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 분들로 우리 국민점검단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김미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너무나 괜찮고 또 현재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모두 다 이퀄 스탠딩, 그러니까 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한번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간략한 비전과 목표인데요. 국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라고 한번 크게 선언적으로 외쳐봤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이건 타이틀을 붙였는데 테마형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하게 CCTV가 너무 만연돼서 문제야. 이런 거를 테마형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국민참여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떤 테마가 좋을지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침해 사례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분들 저희 아이디어를 모아서 적절한 테마를 선택을 하고 그 테마를 개선할 수 있는 수구의 체계를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CCTV다. CCTV가 만연돼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CCTV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아마 CCTV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올 테고 근데 그거 어떤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돈도 안 들고 사람들도 뼈에 와닿는 우리 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받아서 가능하면 정책까지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브리프한 일정이고요. 아이디어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 수집은 연중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 웹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를 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수기를 통해서 한 가지 테마를 설정을 하고 그 테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샤프닝하는 좀 더 필요한 만큼 어느 방향 추진해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해 보는 거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연말에 12월에 그 우수 활동자분 그리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또 좀 큰 행사로 모셔서 공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의 이건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해라 저보고 안 되는데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이건 한번 예시를 인터넷을 여러 사례를 찾아가면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의령군청의 사례를 봤는데요. 의령군청에서는 국민들한테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최소한 문제점, 현황, 그리고 제안 이러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개선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 깔려 있는 보도블럭이 문제예요. 이런 식만 하시면은 사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이 보도블럭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그렇고 그 문제점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깨진 보도블럭만 몇 가지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래야 저희도 이분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이거를 개인정보의 사례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는 서류만 보고는 사실은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활 속에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또 앉아서 그냥 책상 머리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우리 코로나19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QR코드로 막 하고 그러는데 이 문서 작성할 때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아직도 종이에다가 즉 송강수, 핸드폰 번호 적고 시간 적고 체온 적고 이게 데이터지만 각각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누군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테마형으로 제시를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은 코로나는 저희가 다루기엔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내로윙하고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물론 이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privacy.go.kr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저희 키사 홈페이지 그리고 뭐 유사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려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웹사이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초기에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 지원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개선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형은 아직 수집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국민들이 이거 뭐지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침해 사고 조사팀 소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나 너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예, 어디서요? 근데 나 피해를 봤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시고, 육하 원칙은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나의 핸드폰 번호가 몇 월 며칠 날 맥도날드에서 죄송합니다, 맥XX에서 적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이거를 내가 가서 조사하기 너무 어려우니 너네 키사가 가서 조사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 아주 똑똑한 조사관을, 저 말고 저랑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침해가 됐는지, 정말 침해 사실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뭐 과태료도 매기고, 뭐 필요할 정말 안 듣는 것 같으면 보도 자료도 올려서 좀 말 잘 듣게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까지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책 지원 예시, 아까 똑같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할 때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 가려워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페인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팀장님, 당장님, 고무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떠한 페인 포인트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 했을 때 사실 그 부분 설명해 드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아이템이더라도 분할해서 보고 전문가랑 같이 숙고를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 혼자 프라이버시의 문제야, 이렇게 해서 숨기지 마시고 뭐 익명성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드리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 기대 사항인데요, 이렇게 제안한 내용을 추진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는 얼마가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라도 간략하게라도 적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2020년에 이거는 우리끼리만 보는 자료라고 하죠. 작년에 저희 치매 신고센터에 들어왔던 신고 내용을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35% 이상으로 CCTV가 문제가 있다라고 작년에 신고를 해주셨고요. 물론 현업에 계셔가지고 작년에 대응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서 그냥 CCTV만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탑2로는 정보 주체 이외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해라. 무슨 말이냐? 제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 세차장이 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거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해요. 이것도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보 주체로서의 활동으로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핸드폰 번호 어떤 사람 적어줬을 때는 너는 나한테 뭔가를 보내도 돼 라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알려줬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려줘 놓고도 내가 알려준 사실을 잊어먹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이마트에 죄송합니다, 슈퍼에 갔는데 거기서 앞에서 뭔가 나눠주면서 그때 적으셨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득하면서 내 핸드폰 번호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거는 좀 인식을 좀 높이고자 할 때 이건 정책적으로 제안해도 좋을 것 같아요. 키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 핸드폰 번호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스로 그걸 잘 지키세요. 캠페인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안심번호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몰라서 활용 못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여기저기 유출되고 이러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탑 2가 되겠습니다. 탑 5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집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웹사이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세차장 예약을 할 때 제가 예약한다고 핸드폰 번호랑 제 차 번호랑 제 이름을 알려줘요. 근데 그거 알려줄 때 그 세차장하고 저하고 간략하게라도 동의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세차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선생님의 정보를 내가 세차장 예약을 위해서만 활용을 할게요 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동의를 하는 이러한 간략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어서 그 분쟁이 있고 서로 얼굴 붉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아쉬운 거죠. 어렵지도 않은 절차지만 그걸 안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정보고 어떤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 너무 커요. 우리 학교가 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제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 같아. 옛날식으로 하면 전 옛날 사람이라 비디오 방에서 제 정보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알려줘라고 했는데 안 알려줘요. 기업 차원에서는. 왜냐면은 기업도 할 말이 많게 이거는 우린 너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송강수라는 사람 한 명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근데 또 기업에서도 또 보여주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안 보여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은 불명확한 상태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은 이런 걸 좀 논의를 앞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탑5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좀 더 뭐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생활에서는 좀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수립하고 있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쭉 공개를 하는 게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저랑 말씀을 나누시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이메일로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문자도 계속 보내드리고 이메일도 보내드렸으니 언제나 저한테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순입니다. 저는 개인정보 집행위를 생활공간 정책 모니터한 서울시 대표를 할 적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각 식당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니는 여러 곳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단 이제 넘어갈 때 문패 앞에 써 있는 저희들 이름하고 거기에 주소가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로 이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제도 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부터 21년도는 다방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한번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위촉도 받았고 또 개인정보 이제 분단으로 제가 됐으니까 더 한층 더 많게 더 넓게 폭넓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억눌려 왔던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국민 참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미 있고 정말 뜻깊은 자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호텔업의 정보보호 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 조사단으로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담당자 입장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게, 저희는 수많은 고객으로부터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해당 그 민원 정보체자의 고충을 다 들어가면서 안과 밖을 다 아우르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지 고객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 보고, 또 당사 정책과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같이 고려하다 보니 굉장히 무게 중심을 잡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내내 많았었고, 이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국민 차원의 점검란을 발족한다고 하여 굉장히 스스로에게는 제가 미력 하나마 그동안 겪었던 사건 사고들 속에서의 도움이 될 만한 저의, 그리고 그동안의 체력했던 인사이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나눠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과업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과 함께 또 책임감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활동들이 단지 시작이겠지만 시작을 좀 더 참여하는 부분들 모두 다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멋진 슬로건처럼 보호할 수 없으면 증명할 수 없다, 이 멋진 슬로건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슬로건이 정말 저희 업무 생활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 가운데에서 내재화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 점검단에 여기 또 와주시는 세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참석의 열의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책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하신 30분을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셔서 이 정책이 제대로 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많이 힘을 보태주신다고 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기니만큼 앞으로 계속 2기, 3기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행정상이나 이런 쪽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오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모델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지원을 이렇게 막 리소스가 많아서 마음껏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한도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보호위원회하고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힘을 합쳐서 잘 하고, 또 점검단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하나 마무리 말씀해서 이제 끝내야 될 타임인데요. 제가 마무리 말씀보다는 하나의 성공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시키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작년 말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수기명부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게 했죠. 그죠? 그때 방역 방침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됐지 이름이 왜 필요해? 라는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전문가도 아니고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누군가 제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오히려 이름을 적으니까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잘못 적습니다. 자기 이름은 누군가 또 이렇게 스토킹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름을 빼버리니까 오히려 더 방역에도 더 좋고, 정확한 핸드폰 번호가 적히니까 더 좋고, 개인정보 침해 침해 요인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개인정보 측면이나 방역 측면에서 더 좋아진 거죠.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적었는데도 이제 그러면 이제 방역 이제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또 사람들이 뭐 뒤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앞에 누가 갔는지 그 사람은 봤으니까 그 핸드폰으로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또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해서 이제 우리 사실 코드4 코리아라는 시빅 해커 그룹에서 이거는 전화번호 말고 어떤 가12, 나34 같은 그냥 번호 같은 걸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그걸 그냥 핸드폰으로 전환하는 테이블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수기명부에는 가12, 나34 그것만 이제 QR코드 하는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방역당국이 가12, 나34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를 주면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가12, 나34 가지고는 전화가 안 되니까 훨씬 좋은 게 아니냐라는 아주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또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또 해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에 어떤 침해 요인이 있는지 또 그 침해 요인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일상 속 곳곳에 사실은 숨어 있고 해결 방안도 곳곳에 사실은 다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개인정보 쪽의 전문가일 뿐이지 생활 속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하고 같이 발굴하고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우리 국민점검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생활 곳곳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곳들을 발굴해 주시고 또 침해 요인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꼭 필요할 이 업무를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아? 또 제3의 다른 방법이 되지 않아라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국민점검단이 아마 다른 어디 뭐 전문가 그룹 또는 뭐 정부의 어떤 뭐 전문가 단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셨는데 1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미수, 박봉동, 김미순, 정방석, 김동주, 김미형, 김용운, 박종선, 최경숙, 한국진 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보안 학과 관련 대학생 여러분입니다. 박민송, 김성준, 김형민, 김효진, 오수현, 이슬기, 이주영, 조소현, 조혜린, 홍지원입니다. 끝으로 전문가 그룹입니다. 심원일, 김슬, 김경하, 옥은택, 전승재, 조태희, 신경원, 최현수, 이재림, 김재기 님입니다. 네, 이것으로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